거실에는 불편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나 내일 병원 예약이 잡혀 있는데 다리가 아파서 버스를 타기가 좀 힘들어서 말이다. 그러나 지은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장구 씨도 바쁘고 저도 일정이 있어서 모셔다 드리기가 어려워요. 하루만, 정말 하루만 부탁할게. 지은은 한숨을 쉬며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태숙은 서늘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이제 부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안녕하세요. 빛나는 삶의 기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희생을 끝내고 자신을 찾아가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 그러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나기로 합니다. 과연 가족은 뒤늦은 후회 속에서 그녀를 다시 붙잡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태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 쑤시는 다리 때문에 몇 번이나 잠에서 깼던 터라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가만히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작은 마당을 가꾸는 것도 버겁네. 예전엔 아침마다 화단을 정리하는 게 내 낙이었는데. 무릎을 쓸어내리며 조심스레 거실로 나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시간에 함께 신문을 읽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롯이 혼자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군이 보낸 단체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 박장군 대리. 태숙은 피식 웃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때는 아침마다 전화를 걸어 출근 인사를 하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단체 메시지로 안부를 전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걷기도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더는 미룰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태숙은 지팡이를 집어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수술이 필요합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의사의 말에 태숙은 무겁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안 좋은 건가요? 연골이 거의 다 닳아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큰 불편함을 못 느끼셔도 조만간 제대로 걷기가 힘들어지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트를 넘겼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에 태숙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술이라니. 설마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심각한가요? 예, 지금도 많이 버티신 겁니다. 더 늦어지면 수술 후 회복도 오래 걸릴 겁니다. 태숙은 의사의 말을 곱씹으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터덜터덜 걷다 보니 길 건너에서 반가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던 부산댁이었습니다. 어머, 태숙 씨, 어디 다녀와? 태숙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응, 병원 좀 다녀왔어. 근데 수술해야 한대. 부산댁이 깜짝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나, 수술이라니. 무슨 수술인데?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이제는 더 못 버틴대. 부산댁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야, 나도 몇 년 전에 수술했잖아. 서울 튼튼병원에서 했는데 거기 원장님 완전 유명하다니까. 나처럼 될 거면 거기 가야 해. 근데
서울까지 가려면 힘들잖아. 아들이 있잖아. 요즘 병원 예약 같은 거 다 인터넷으로 해야 하는데 장군이가 도와주면 금방 될 거야. 태숙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지. 그래. 한번 부탁해 봐야겠다. 태숙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장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장군아. 나 수술해야 한대. 서울 튼튼병원에 예약 좀 해줄 수 있겠니? 장군의 목소리가 순간 짜증 섞인 듯 들렸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는 그대로 끊어졌습니다. 태숙은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중에가 언제일까? 그날 저녁까지도 장군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도록 장군은 전화 한 통 없었고 태숙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러다 병원 예약도 못 하는 거 아니야? 답답한 마음에 집 앞 마트에 들렀을 때 평소 친절한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혹시 병원 예약 같은 거 도와줄 수 있을까? 마트 직원은 흔쾌히 도와줬고 몇 분 후 태숙은 드디어 서울 병원 예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울까지 가야 하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다행히 전화를 받았지만 들려오는 목소리는 반갑기는커녕 짜증 섞인 한숨뿐이었습니다. 엄마, 또 무슨 일이야? 태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군아, 병원 예약 잡았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버스를 타기가 힘들어. 혹시 내가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전화기 너머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또 어머니야? 뭐래? 서울 병원 예약 잡았다는데 모셔다 달라시네. 갑자기 말하면 어떻게 해? 내일 관우 유치원 보내고 엄마들이랑 카페 가기로 했잖아. 태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귀찮아하는 목소리에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장군이 작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지은이도 내일 중요한 일이 있대. 엄마 혼자 가야 할 것 같은데 다리가 많이 아픈 거야?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엄마 혼자서도 갈 수 있잖아. 예전에도 다 혼자 다니셨잖아. 그 순간 태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난 뒤 태숙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아픈 다리를 이끌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숙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검사는 예상보다 길어졌고 오후가 되자 온몸이 지쳐버렸습니다. 의사와의 면담을 마치고 나오자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검사 결과에 따라 입원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오늘 당장은 병실이 없어서 내일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숙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서울에 머무를 곳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근처 숙소를 예약해 드릴까요? 태숙은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호텔을 잡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생각해보면 서울에 장군의 집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유산의 일부를 정리해 아들에게 마련해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가 불편할까봐 단 한 번도 자고 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부탁을 한단 말인가. 고민 끝에 태숙은 장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장군아, 나 내일 병원에 입원해야 한대. 그래요? 엄마 수술 받는 거야? 아니, 아직은 아니고 검사 결과가 나와야
수술 날짜를 잡는데. 근데 오늘 하루 병실이 없어서 얘 집에서 하루만 자면 안 될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군이 어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은의 목소리. 자기야, 누구야? 엄마,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싶으시대. 갑자기 말하면 어떻게 해? 집도 정리 안 됐는데, 자기야. 내일 나 약속 있잖아. 어머님 오시면 나는 신경 못 쓴다. 태숙은 전화기 너머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잠시 후 장군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지은이도 내일 일정이 있어서 그냥 호텔 잡아드릴까? 태숙은 그 말을 듣고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군아, 엄마가 호텔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하루 잠만 잘 건데. 그래도 호텔이 편하실 거예요. 침대도 있고 조식도 나오고. 설 이후로 관우 얼굴도 못 봤다. 엄마, 하루만 있을 거야. 신경 안 쓰게 조용히 있을 테니까. 그래도 되겠니? 엄마, 그게 부탁한다. 장군아, 엄마도 아픈 몸 이끌고 여기까지 왔다. 장군은 한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알았어요. 대신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렇게 마지못해 허락을 받은 태숙은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저녁 8시 장군의 아파트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 지은이 문을 열며 무표정하게 인사했습니다. 장군 역시 어색한 얼굴로 뒤따라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오신다길래 집이 좀 정리 안 됐어요. 태숙은 애써 웃으며 문을 들어섰습니다. 아파트는 깔끔했고 여전히 자신이 마련해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자고 갈 일이 없었기에 마치 처음 온 곳처럼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장군이 물었고 태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병원에서 검사가 늦어져서. 그 말을 듣자마자 지은이 짜증스럽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기야, 저녁 차려야겠네. 그냥 시켜 먹으면 되잖아. 장군이 대수롭지 않게 말하자 지은이 눈을 흘겼습니다. 난 안 먹어. 다이어트 중이라서. 태숙은 그 대화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거실에 앉았습니다. 곧이어 배달 음식이 도착했고 장군은 치킨 박스를 열며 말했습니다. 엄마, 드세요. 태숙은 한 조각을 집어들었지만 배가 고파도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테이블에도 앉지 않고 TV를 보고 있었고 장군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괜히 왔나? 조용히 식사를 마친 뒤 태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몇 시에 나가야 하니? 장군이 시계를 보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출근 7시요. 그때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몇 시에 병원 가세요? 병원 예약이 10시라 8시쯤 나가려고. 지은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이고, 저는 9시까지 자요. 화장실 쓰실 거면 조용히 써주세요. 그 말에 태숙은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용히 할게. 그렇게 불편한 기류 속에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숙은 작은 방 한쪽에 마련된 얇은 요위에 누웠습니다. 몸이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엄마의 사정을 이해해 주지 않는구나. 아들은 변했고 며느리는 처음부터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관우는 얼굴도 못 본 지 오래됐습니다. 문득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창밖을 바라보며 태숙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괜한 부탁을 한 거였나? 그녀의 눈가에 서서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숙은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다리는 밤새 욱신거려 한숨을 돌릴 틈조차 없었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주방에서 바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장군이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커피 머신에서는 따뜻한 커피가 한 잔 내려지고 있었고 은은한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태숙은 잠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아, 아침은 챙겨 먹고 가니? 장군은 넥타이를 단단히 조여매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커피 한 잔이면 돼. 태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아침밥을 꼭 챙겨 먹으라고 그렇게도 잔소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침실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지은이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올리며 나왔습니다. 눈은 반쯤 감긴 채 짜증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진짜. 태숙은 반가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은아, 잘 잤니? 하지만 지은은 태숙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한 손으로 머리를 짚었습니다. 어머님 저 원래 9시까지 자는데 어머님 왔다 갔다 하셔서 새벽부터 잠 다 깼어요. 태숙은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미안하구나. 내가 조용히 한다고 했는데. 지은은 피식 웃으며 커피를 따르며 덧붙였습니다. 괜찮아요, 뭐.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새벽잠이 없으시죠? 태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 같았지만 묘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방해가 되는구나. 그때 방문이 열리며 관우가 나왔습니다. 태숙은 반가운 마음에 활짝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관우야, 잘 잤어? 하지만 관우는 태숙을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리고 지은의 뒤로 숨었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우리 집에 있어? 태숙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어제 병원 갔다가 하루 자고 가려고 왔단다. 그러나 관우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지은의 다리를 꼭 붙잡았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지은은 태숙을 힐끔 보더니 일부러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관우야, 원래 어른들 집에 오시면 인사하는 거야. 인사 안 하면 엄마가 혼낸다. 태숙은 관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지만 아이는 여전히 모른 척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장군이 시계를 보며 서둘러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엄마, 병원은 몇 시에 가야 한다고 했지? 태숙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10시 예약이라 8시쯤 나가면 될 것 같아. 그 말을 듣자 지은이 갑자기 비웃듯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9시까지 자야 해서 다시 들어갈게요. 장군은 지은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 없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나 이제 조금만 있다 출근해야겠다. 엄마, 병원은 혼자 갈 수 있지? 그 말에 태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집에 온 이유가 뭔데 결국 또 혼자 가야 한다는 건가? 하지만 애써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혼자 갈 수 있지. 지은은 팔짱을 낀 채 장군을 바라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자기야, 어머님 어제 오셔서 많이 피곤하셨나 봐. 하루 종일 정신이 없네. 태숙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자신이 불청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태숙은 작은 방에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왜 굳이 여기 온다고 했을까? 무릎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택시비 아끼려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온 게 잘한 일일까? 그 돈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데 왜 아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고생을 했을까?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에게 더 좋은 옷, 더 좋은 학원을 보내주려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 했던 날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돈이 언젠가는 자신을 소외시키는 씨앗이 될 줄은. 이제 기대하지 말자. 아들은 편했다. 그녀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장군아, 응. 엄마, 엄마, 지금 가려고 한다. 장군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나가도 내가 엄마 병원까지 못 데려다 주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은이 팔짱을 낀 채 거실로 나오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자기야, 조금 조용하면 안 돼. 나 자꾸 깨잖아. 태숙은 순간 목이 턱 막혀왔습니다. 아니야, 됐다. 나 그냥 갈게. 장군은 어색한 듯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 태숙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몸 조심해라. 그렇게 말한 뒤 태숙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태숙은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이제 기대를 하지 말자. 버스가 도착했고 태숙은 천천히 올라탔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갈 길을 찾아야지. 그녀의 눈가에 아련한 빛이 스쳤습니다. 태숙은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버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빛이 얼굴을 스치지만 마음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이제 기대할 것도 없지. 아들도 며느리도 나를 반겨주지 않잖아. 다리를 조심스럽게 주무르며 가평 집에 돌아가면 혼자서라도 지낼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태숙은 짧게 한숨을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버스 타고 가는 중이다. 엄마, 병원은 어떻게 하려고? 검사도 있다며. 내가 알아서 할게. 장군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그럼 집에 가시기 전에 한 번 들러. 오늘 저녁에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 태숙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들이 저녁을 먹자고 하다니. 하지만 떠오르는 건 지은의 차가운 표정뿐이었습니다. 됐어. 나 피곤하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장군이 걱정된다는 말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서울 병원에 도착한 태숙은 추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태숙은 병원 복도에 놓인 의자에 앉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도 무거웠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 많이 아프세요? 태숙은 피곤한 기색을 감추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무릎이요. 연골이 거의 다 닳았대요. 이제 수술해야 한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휴, 저도 몇 년 전에 그랬어요. 무릎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결국 수술했죠. 태숙은 관심을 보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수술하고 나아지셨어요? 그럼요. 처음에는 고생 좀 했지만 요즘은 혼자서도 잘 걸어 다녀요. 다만 회복 기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회복이 오래 걸리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네, 젊을 때처럼 금방 낫는 게 아니니까. 재활도 필요하고 처음엔 거동도 불편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많이 도와줘야 해요. 그 말을 듣자 태숙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술이 끝나도 문제였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할 텐데 장군과 지은이가 날 돌봐줄까? 곧바로 떠오른 것은 아들의 무심한 태도와 며느리의 싸늘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툭툭 태숙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근데 어르신은 누구랑 사세요? 그 말에 태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혼자 살아요. 어머, 아드님이나 따님은 없어요? 아들이 있긴 한데 며느리랑 같이 살아서 바쁘대요. 할머니는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애들 다 그렇죠. 저도 딸이 있지만 바쁘다고 한 번도 병원에 같이 안 와요. 혼자 다 해결해야 한다니까요. 그 말에 태숙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자식한테 기대하는 건 의미 없는 일이겠지.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검사 결과를 들고 태숙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추가 검사는 끝났고요. 수술 일정 잡으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해요. 태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자리에 할머니가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그래도 혼자라도 버텨야죠. 기대할 사람 없으면 우리가 우리를 챙겨야 하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뼈에 박혔습니다. 태숙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태숙은 천천히 복도를 걸어나가며 생각했습니다. 기댈 곳은 결국 나 자신뿐인가 보다. 그녀는 지팡이를 단단히 쥐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오니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가평까지 가려면 늦은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려다 문득 장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들러서 저녁이라도 먹고 가시라. 발길이 저절로 장군의 아파트를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번엔 따뜻하게 맞아주진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착한 아파트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지은이 문을 열자마자 곧바로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눈에는 놀람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태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가 늦게 끝나서 장군이 저녁 먹고 가라고 해서 왔다. 지은의 얼굴에 짜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문을 열긴 했지만 태숙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되는 걸까? 식탁에는 이미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숙을 위해 차린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장군과 관우를 위해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태숙이 조용히 자리에 앉자 지은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녁은 드시고 오셨죠? 태숙은 숟가락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아니, 안 먹었어. 지은은 한숨을 쉬더니 찬장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드실 거 따로 차려야겠네요. 그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장군은 눈치를 보더니 슬쩍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냥 같이 먹으면 되잖아.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은 고기 안 드시잖아. 이건 양념이 다 되어 있어서 못 드실 거야. 그 말에 태숙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그냥 국물만 먹을게. 식사 내내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관우는 태숙을 힐끔거리며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태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 늦은 밤 작은 방에 혼자 누운 태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하룻밤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왜 다시 왔을까? 지금이라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때 장군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태숙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직 안 잤다. 장군이 방으로 들어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은 어떻게 할 거야? 태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가평, 집으로 돌아갈 거다. 장군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지은이도 많이 힘들어해서. 태숙은 가만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이 집에서 짐이 되는 거겠지.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원래 각자 사는 게 맞는 거지. 장군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시간 내서 엄마 뵈러 갈게. 하지만 태숙은 그 말이 허울뿐인 약속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푹 자라. 장군이 방을 나간 뒤 태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불빛이 어지럽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잃었구나.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음을 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장군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핸드폰을 한 번씩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서 오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뭐 하시나 가평 집에 잘 계시겠지. 그렇게 무심하게 넘겼던 시간들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어머니는 단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검사 결과가 어땠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 궁금해서라도 연락을 했을 텐데, 설마 수술이라도 한 거 아니야? 처음엔 그저 바빠서 신경 쓰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한 기분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그냥 갈게. 병원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때는 그저 심기가 불편해서 하신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연락 한 번 없이 이렇게 조용히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지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몇 번이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걸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장군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평소에도 연락이 자주 오고 가는 사이도 아니었지만 이렇게까지 무소식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기야, 엄마한테 요즘 연락해봤어? 지은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왜? 또 갑자기 오신대? 그게 아니라 연락이 너무 없어서 수술해야 한다고 했는데 병원 다녀온 뒤로 아무런 소식이 없어. 그제야 지은도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병원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 응, 나도 바빠서 그냥 지나갔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더라고. 엄마가 원래 검사 같은 거 받으면 꼭 전화했었거든. 지은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설마 진짜 수술 받고 병원에 계신 거 아니야? 어머님 혼자 못 움직이실 텐데. 그 말에 장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더 문제지. 혼자 계셨다면 누가 돌봐줬겠어? 갑자기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아프신데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닐까? 수술 후 혼자 집에서 힘겹게 지내고 있는 건 아닐까? 장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되겠다. 가평 가봐야겠어. 오랜만에 찾은 가평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왠지 모르게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나야. 그는 문을 두드리며 불렀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문고리를 돌리자 문은 쉽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집안은 너무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먼지가 쌓여 있지 않았고 거실의 탁자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마지막까지 정리한 후 떠난 것처럼 그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군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나대로 살아보려고 한다. 건강해라.
그리고 내 가정을 잘 지켜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장군은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대체 어디 가신 거야?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간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아플 때 밤새 곁을 지켜주던 엄마, 시험날이면 꼭 미역국을 끓여주던 엄마,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기뻐하며 용돈을 거절하던 엄마.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이 차가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나를 포기한 거구나. 집으로 돌아온 장군은 여전히 멍한 상태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지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집 비우고 떠나셨어. 지은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뭐? 어디 가신 건데? 몰라, 그냥 쪽지 하나만 남겨두고 사라지셨어. 지은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에이, 뭐, 어디 가셨겠지. 혼자 여행 가셨나 보네. 하지만 장군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단순히 기분 전환을 위해 떠났을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기 전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호텔 잡아줄까? 그게 더 편하잖아. 혼자서도 잘 다니시잖아. 엄마, 지은이도 바빠서 안 된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장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너무 늦었을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장군은 차를 몰고 가평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조용한 차 안 지은은 팔짱을 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어디 가신 게 그렇게 큰일이야? 혼자 좀 계시했다는데 우리까지 나서서 찾을 필요 있어? 장군은 운전대에 힘을 주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간 지 한참 됐어. 병원도 가야 했고 수술까지 하셔야 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그게 말이 돼? 지은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난 오히려 편한데? 어머님이 계속 전화해서 이것저것 부탁하시던 것도 없고. 장군은 순간 핸들을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어머님이 혼자 계시고 싶으신 거잖아. 우리가 왜 굳이 찾아가야 하냐고. 장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난 다르게 생각해. 엄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건강 상태도 모르는데 그냥 손 놓고 있을 순 없어. 지은은 팔짱을 끼고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찾을 건데? 어머님이 어디 있다고 정확한 정보라도 있어? 장군은 고민 끝에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부산댁 아주머니. 어머니가 평소에 가장 친하게 지내던 이웃. 그녀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장군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부산댁이 장군을 보고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장군이네? 어쩐 일이야? 장군은 다급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모, 우리 엄마 어디 가신지 아세요? 부산댁은 표정이 굳어지더니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다 정리하고 떠나셨더라고. 연락도 없이. 지은이 뒤에서 팔짱을 낀 채 불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가셨다면서요? 혹시 어디 가셨는지 단서라도 없을까요? 부산댁은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예전부터 그런 말씀은 하셨지. 몸이 안 좋아지면 조용한 바닷가 근처에서 지내고 싶다고. 장군이 눈을 번쩍 뜨며 물었습니다. 바닷가요? 그래, 젊었을 때 꿈이었대. 바닷가 근처에 살면서 한적하게 지내고 싶다고 몇 번이나 그러셨지. 장군은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요양할 만한 곳 바닷가 근처. 태숙은 바닷바람이 살짝 스며드는 작은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는 오래 고민 끝에 부산 근처의 작은 집을 빌렸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고 살아야지. 수술 후 혼자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가사일을 도와줄 요양사를 고용했습니다. 요양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태숙을 살폈습니다.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태숙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바람이 좋아서 그런지 기분이 한결 낫네. 요양사는 그녀의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님이나 아드님은 여기 찾아오셨어요? 태숙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아직은 그래도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그러면서도 그녀는 마음 한편이 헛헛했습니다. 장군이가 날 찾을까 아니면 이대로 잊힐까? 그녀는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장군은 차를 몰고 부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부산 해안가부터 찾아보자. 지은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니, 무작정 부산을 뒤진다고 찾을 수 있는 거야? 어머님이 정확히 어디 계신지도 모르잖아. 장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있을 순 없잖아. 가만히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님 인생을 간섭할 이유가 없다고. 장군은 지은을 쏘아보았습니다. 지은아, 너랑 난 생각이 다른 것 같아. 뭐? 나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엄마가 나한테 실망하고 떠나신 거라면 난 그걸 돌려놔야겠어. 지은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그래, 뭐 마음대로 해. 난 솔직히 별 관심 없어. 그 말을 듣자 장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런 사람과 사는 날 보는 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는 마음을 다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를 꼭 찾아야 해. 그렇게 며칠을 찾아 헤맸지만 어머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장군은 다시 부산댁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번 이야기를 나눌 때 무언가 알고 있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장군아, 무슨 일로 또 전화했어? 이모, 엄마 어디 계세요? 알고 계신 거죠? 꼭 알아야겠니? 부산댁의 목소리는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태숙 씨, 이제 자기 삶을 살겠다고 떠난 거야. 그런데 너 지금 와서 찾으면 또 엄마한테 기대고 싶다는 거야. 장군은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 후 회복 중이셨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다른 곳에 가셨다니 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부산댁은 한숨을 쉬며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네 엄마 지금 부산에 있어. 작은 집 하나 빌려서 조용히 지내고 계셔. 요양사도 고용해서 몸은 잘 추스르고 있어. 요양사까지 엄마가 그 정도로 힘드셨던 거예요. 힘들었지.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네 엄마도 자기 인생을 찾으려고 해. 그걸 네가 흔들어도 되겠어? 장군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진짜 걱정되면 엄마 마음을 들어봐. 가서 엄마가 원하는 게 뭔지 직접 물어보라고. 그 말을 곱씹으며 장군은 조용히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작은 바닷가 마을을 걸어갔습니다.
장군은 오래된 목조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고민하는 순간 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짧아진 머리카락, 편안한 옷차림, 그리고 한층 야위어 보이는 얼굴.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정은 잔잔한 평온함이 묻어났습니다. 장군아, 태숙은 놀란 기색이었지만 이내 차분히 물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왔니? 장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태숙은 미소를 머금으며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거실 허름한 원목 식탁에 마주 앉아 창문 너머로 바람이 지나가며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태숙은 장군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장군은 찻잔을 매만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랑 같이 가자. 태숙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여기서 지낼 거야. 엄마, 이제야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 제발 같이 가자. 내가 변할게. 태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장군아, 네 가정은 네가 지켜야지. 난 이제 나대로 살 거야. 장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솔직히 후회돼. 엄마가 병원에 가겠다고 했을 때, 나한테 전화했을 때 너무 무심했어. 그때는 몰랐는데 엄마가 떠나고 나서야 알겠더라. 태숙은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듣고도 태숙은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다. 사람은 원래 다 자기 살기 바쁜 거야. 나도 이제야 깨달았다. 장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끔은 연락해줘. 태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장군아, 너도 잘 살아라.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바닷가 풍경이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장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나를 완전히 떠난 건 아니야. 다만 이제 엄마는 엄마의 삶을 사는 거겠지. 이제야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희생, 그 희생이 어머니를 얼마나 지치게 만들었는지 눈가가 시큰해져 손을 가만히 쥐었다 폈습니다. 앞으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겠지. 기차는 어느새 서울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장군이 떠나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태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래 걸렸다.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는 걸 깨닫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지. 그녀는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습니다. 이제야 정말 내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은 잘 보셨나요?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한 어머니가 마침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힘들지만 용기 있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희생은 과연 끝이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때때로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건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이 글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